맞아 자리에 눕게 되자 건국준비위원회 위원장 직무를 부위원장인 안재홍이가 대리하게 되었다. 안재홍은 물실을 혹이라 생각했다. 사회주의자가 아니면서 사회주의자나 공산주의자와 야합한 정권 탐욕자라고 얼마나 숱한 비난을 민족진영 인사들한테 받아왔더냐. 안재홍은 이 절호의 기회를 이용해서 건준의 내부를 개혁하리라 마음에 다짐을 두었다. 여운형이 테러를 당했다는 소식을 들은 날 밤 안재홍은 유업 겸 강락원 등 측근 인사를 자택으로 불러 상의했다. 몽양의 독주를 막을 때가 지금인가 하오. 몽양이 테러를 당해 누워있는 사이에 아예 건준을 개혁해보도록 합시다. 여러분한테 무슨 좋은 의견이 있거든 말해보시오. 민세 선생, 몽양 선생이 누워있는 사이에 기습을 한다는 건 좀 비열하지 않겠습니까? 강동지, 정치는 현실이야. 아무리 정치가 현실이라고 하지만 이건 좀 너무 몰인정한 짓인 것 같습니다. 강동지는 인정이 중요한가 나라가 중요한가, 소를 버리고 대를 취하는 것이 정치가 아닌가. 만일 인정에 걸려 우물쭈물하고 있다가 공산주의자들한테 말려들어가 소비에트 조선인민공화국을 세워도 좋단 말인가? 민세 선생, 몽양이 공산주의자가 아닌 바에야. 유 선생, 나도 몽양이 공산주의자라고는 생각지 않소. 그러나 지금 건준 안에서 주도권을 장악하고 있는 게 누구요? 공산주의자들이 아니오. 몽양을 얻고 있는 자들이 모두 공산주의자들 뿐인데 몽양이 아무리 공산주의자가 아니라고 해서 별 뾰족한 수가 있어. 결국은 그들한테 말려 들어가고 말게 뻔하지. 그러니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사전에 방비책을 쓰잔 말이오. 내 말이. 그러시다. 어떻게 한다. 여러분한테 의견이 없다면 내가 얘기하겠소. 내 생각으론 지금의 건국준비위원보다 더 많은 수의 사람을 위원으로 뽑아서 보강하는 책을 쓰면 될 줄 아오. 물론 새로 뽑는 위원은 우리 측 인사만으로 말이오. 안재홍은 대부분 우익 인사로만 135명의 확대 위원을 선정해놓고 계동으로 찾아가 여운용에게 그 명단을 내놓았다. 확대위원이라니요. 굳이 확대위원을 뽑아야 할 까닭이 무엇입니까? 몽양 선생, 그동안 몽양 선생이나 나나 공산당과 야합해서 정권만 노리고 있다고 숱한 욕을 먹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차제 건준 내부를 개혁해서 우리가 공산당과 야합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자는 말씀이요. 참, 민세 선생, 구덕이 무서워 장 못 담그시겠단 말씀이십니까? 정군, 이 자리엔 정군이 나설 자리가 아니야. 무슨 말씀입니까? 저도 당당한 건국준비위원입니다. 다 같은 건국준비위원이라고 해서 아무데나 덤벙덤벙 뛰어든단 말인가? 뛰어들 자리가 있고 선가해야 할 자리가 있는 법이지. 민세 선생, 확대위원 것만은 일단 보류해 두도록 합시다. 보류해 두자니요. 평지 풍파를 일으킬 따름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확대위원 같은 게 무슨 소용입니까? 몽양 선생, 난 처음으로 내 의견을 실천해 보았소. 이미 이 사람들한테 위원 취임 승낙까지 받아놨다고까지 했는데 이제 보류한다면 내 체면은 무엇이 됩니까? 왜 그런 독단적인 처사를 합니까? 독단적인 처사라니요. 애당초 건준이 거적적으로 하나가 되고자 한 게 이념이 아니었습니까? 출발 당시의 이념 같은 걸 논할 때가 아니지 않소? 그러시다면 몽양 선생, 내 의견을 용납하지 못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평지 풍파를 일으킬 따름이라고 하지 않았소? 좋소이다. 그렇담 나도 건전을 털털 수밖에.
건전을 탈퇴하겠다고요? 생각해 보시오. 숱한 인사들한테 공산당과 야합해서 정권만 노리는 탐욕자란 욕을 들어왔소만 내가 정권을 노린다니 내가 대통령이 되길 바라겠소? 국무총리가 되길 바라겠소? 오직 거적적으로 신정부 수립을 해야겠다는 일념으로 건준에 가담한 것이었는데 이제 와서 민족진영 인사들의 참여를 마다한다면 이건 일당일파의 건준이지 어디 거적적으로 뭉친 건준이라 할 수 있어. 그래서 탈퇴해야겠다는 거요? 그렇소이다. 마음대로 하시오. 어서. 민세가 탈퇴했다고 건전이 무너지기라도 알상십소. 정권 탐욕을 버리시오. 무엇이? 우익진영의 가담을 마다하는 게 정권 탐욕의 수치가 아니고 무엇이오? 어이, 고현 민세 망언을 해도 분수가 있지. 정권을 탐욕한다면 내가 대통령이 되고 싶다고 합니까? 국무총리가 되고 싶다고 합니까? 한편 해방이 되면서 문턱이 달아져라 뻔질나게 드나들던 원서동 송진우의 집도 요사이는 절간같이 한산하기만 했다. 송진우를 믿고 따르려던 민족진영의 모든 인사들은 송진우가 너무나 신중론만 내세우며 움직이려 하지 않는데 염증을 느껴 뿔뿔이 흩어져 나갔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김도연, 홍성아, 윤보선 등은 건국준비위원회를 탈퇴한 안재홍과 손을 잡아 조선국민당을 결성한다는 얘기요. 연합군 환영준비위원회를 만들었던 이인 김병로, 백관수 조병옥은 또 그들대로 무슨 일을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왔다. 원서동에 널따란 송진우의 집을 지키고 있는 건 오직 이 집 주인 송진우와 낭산 김준현, 강병순 정도였다. 미군이 곧 조선에 상륙할 것이라고 합니다. 미군이? 네, 이걸 좀 보십시오. 미군이 지금 막 서울에 삐라를 뿌리고 있습니다. 비행기로요. 삐라에 뭐라고 했어? 이미 조선주둔군 사령관까지 결정이 된 모양입니다. 읽어보십시오. 어디? 남조선 민중에게 고함. 미군은 근일 중으로 귀국에 상륙하게 됐다. 오늘 도쿄에서는 일본군이 항복 문서에 조인하게 됐으며 거기에 입각해서 미군이 연합국 대표로서 상륙하는 것이다. 그 목적은 조선을 민주주의 제도하에 두며 국민의 질서 유지를 도모하는 데 있다. 국가 조직의 개선은 일조일석에 되는 것이 아니며 안녕 질서에는 큰 혼란과 유혈을 초래하지 않도록 도모하지 않으면 안 된다. 어떠한 개혁인들 서서히 진행시켜야 되는 것이다. 제군도 장래의 국가 건설을 위해서 또한 민주주의 생활의 유지를 위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미군은 이상의 목적을 신속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조선인민에 대해서 다음 몇 가지 점에 대해 절실한 원조와 협력을 요망한다. 민중에 대한 보고 및 제명령은 현존하는 여러 관청을 통해 공포된다. 보고나 명령이 현존하는 관청을 통해서 공포된다. 그러니까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모든 보고와 명령이 공포된다는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럼 조선 총독부를 그대로 존속시켰단 말인가? 정부 수입을 서두르고 있던
몽냐의 꼴이 가스럽게 되어버렸군. 연합군 청사령관으로부터의 명령은 제군을 원조하는 것을 본뜻으로 하기 때문에 제군은 이것을 엄숙히 준수 이행해 주기 바란다. 불행하게도 위반하는 자가 있을 때는 처벌된다. 각자는 통상과 같이 생업에 전념해 주기 바란다. 이기주의에 흐르거나 또는 일본인 및 미상륙군에 대한 반란 행위, 재산 및 기설기관의 파괴 등의 경거망동을 엄히 피할 것이며 평화를 지키고 평시와 다름없는 생활을 하는 것이 국토 건설을 순조롭게 하는 것일 것이며 일상생활의 향상을 도모하는 소위가 될 것이다. 미군 당국으로서는 제군의 생활에 부자유를 초래할 만한 명령은 극력 피하도록 하겠다. 제군의 중심으로부터의 협력을 간절히 바란다. 1945년 9월 2일 제조선 미국군 사령관 조날 하지. 고아 선생, 이제 미군도 상륙하게 됐으니 지금과 같이 한가히 팔짱만 끼고 있을 게 아니라 무엇이든 움직여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저들 미군이 모든 보고나 명령을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만 공포한다면 이건 내버려둘 수 없는 문제야. 해방이 된 오늘날까지 원부를 통해서 정사를 하라 하다니. 그러니까 고아 선생님, 무슨 수든 손을 쓰지 않아서는 안 되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선 총독부를 통해서 정사를 하는 게 싫다고 건전을 통해서 정사를 하랄 수도 없는 일이고. 가인, 예, 자칫 잘못하다가는 조선 사정이 어두운 미군이 조선 총독부나 건준한테 말려들어서 그릇된 정사를 했다가는 큰일이야. 그러니 우선 조선 민중을 하나로 묶어놔야겠어. 민중을 하나로 묶어놓지 않았다가는 여운형 일파나 공산당의 모략 선동에 민심이 흉흉해질 우려가 있으니. 그러시다면 당을 만드시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 당은 나라가 세워진 다음에 만들어도 늦진 않아. 우선은 당파를 초월해서 국민대회를 열어야겠어. 가인. 예. 가인은 낭산하고 인원해서 우리하고 뜻을 같이 할 만한 인사를 줄여보시오. 선생님, 우리와 뜻을 같이 할 만한 사람은 모두 뿔뿔이 흩어져서 당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가인도 애산이나 유석하고 손을 잡고 정당을 만들 준비를 하고 있다면서? 네. 그까지 정당을 만들었으면 상관 있나? 요는 우리가 큰 목적을 위해서 하나로 뭉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지. 무엇이 고아가 국민대회를 열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고? 네. 누가 그러든가? 박헌영 동지가 그럽니다. 오후에 병원으로 홍명희 선생 병문안을 갔더니 고아가 직접 찾아와서 협력을 해달란다고요. 그래, 홍 선생이 협력을 약속했대? 거절했답니다. 고아가 하지의 비달을 보고 대회를 서두른 모양이로군. 몽양 선생, 박헌영 동지가 시급히 몽양 선생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말씀입니다. 박 선생이 날? 우물쭈물하고 있기보다는 하루속히 선수를 써서 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우는 게 좋지 않겠냐고요. 인민공화국 정부라. 여분형은 정백의 주선으로 쌍과부집 안방에서 박헌영을 만났다. 이날의 박헌영은 벽돌 공장의 노동자 차림이 아니라 신사복에 넥타이를 맨 어엿한 신사풍의 차림이었다. 모양 선생, 예, 어서 말씀하십시오. 우리 일이 아주 시급해진 것 같소이다.
시급해지다니요. 모양 선생, 남조선에 미군이 들어오는 날엔 아무래도 반동적인 정부가 세워질 게 아니겠습니까? 반동적인 정부. 그렇소이다. 반동적인 정부가 서는 날엔 우린 아주 난처한 입장에 처하게 되고 말겠습니다. 박 선생, 어떤 정부를 가지고 반동적인 정부라고 하시는지는 모르겠소이다만 지금 우린 그런 걸 가릴 때가 아니지 않겠소? 가릴 때가 아니라니요. 그러시다 모양 선생은 반동적인 정부가 들어서도 좋단 말씀이신가요? 반동적 하지만 어떤 것이 반동적인 정부입니까? 인민을 위한 인민의 정부가 아니고 인민을 수탈하고 인민을 착취하는 정부가 반동적인 정부가 아니겠소? 정부란 인민을 위해 있는 건데 인민을 위해 있는 정부가 인민을 수탈하고 착취하다니요. 제국주의나 자본주의 국가의 정부가 바로 그런 정부가 아니겠소이까? 그러니 우린 이러한 반동적 정부가 세워지는 것을 경계하지 않아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박 선생, 그런 건 기후에 지나지 않을 것이외다. 식민지하에 있던 조선 사람이 제국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을 리도 만무하고 설사 제국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 한들 그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다고 그러시오? 여선생, 내가 말하는 제국주의란 자본주의적 보수주의를 말하는 것이다. 어쨌든 박 선생, 우리가 정부를 세우고 국회를 열기까지 무슨 주인이 사상이니 따질 것이 못 된다고 생각하고 지금 어디 주인이 사상이니 따질 때요? 2600만 동포가 한 덩어리가 돼서 나라를 건설해 나간다 해도 전도가 요원한 반국인데. 모양 선생은 그럼 미국 사람들이 들어와서 어떤 정부를 세우든 관계할 바 아니란 말씀이십니까? 관계할 바 아니라고 하는 것과는 얘기가 다르죠. 그러시담. 새 정부의 정권은 우리가 아니 몽양 선생이 잡도록 해야 하지 않겠소? 내가요? 물론이죠. 나나 그 밖의 동지들이 초조해 서두른 까닭이 누구 때문인지 아시겠소? 바로 몽양 선생 때문이란 말이외다. 나 때문에? 아무렴이요. 만일 미군들이 들어와 보시오. 고하 송진우나 김성수의 무리들이 때를 만난 듯이 날뛸 것은 불을 보기보다 훤한 일이고. 하긴 고하가 국민대회를 구성하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있긴 하오만. 그것 보시오. 송진우가 뭐 때문에 국민대회를 구성하고 있겠소? 정권을 노리기 때문이란 말이다. 만일 미국 같은 자본주의 나라의 군대가 진주해 보시오. 그들은 사회주의자로 알려진 몽양 선생한테 정권은 고사하고 미은장 한 자리 시켜줄상 싶소이까? 하긴 그렇게도 하겠소. 그러리라는 것을 짐작하신다면 고하나 그 밖의 사람보다 앞질러서 정부 세울 공작을 하라는 말씀이신가요? 잘 말씀하셨소이다. 그렇소이다. 만일 우리가 앞질러 정부를 세웠을 때 박 선생은 어떤 자리를 바라시는가요? 오양 선생, 난 감투에 욕심이 없습니다. 감투에 욕심이 없다. 그렇소이다. 나는 당 일이나 보며 여선생을 뒤에서 밀어드릴 심산입니다. 그러시다. 박 선생, 정부를 세우는 일을 서둘 필요는 없습니다. 필요가 없다니요. 그럼 여선생은 정부를 세우는 일에 앞장서지 않겠단 말씀인가요? 미군이 서울에다 비행기로 뿌린 비라를 보셨죠? 미군은 아마도 군정을 펼 게 틀림없습니다. 참 답답한 양반. 그러니까 정부를 세워둬야 한다는 얘기가 아닙니까? 미군이 들어와 군정을 펴더라도 우리가 앞장서서 조선 인민의 주권을 주장하고 정권을 넘겨달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저들이 아무리 점령군이라 하더라도 정권을 남겨주지 않고 배견을 상습소이까? 그래도 저들이 말을 안 들을 땐 그땐 과감한 투쟁이 있을 뿐이죠. 맨주먹으로요. 우리가 그 일제하고 싸울 때 총칼을 들고 싸웠소. 그래도 끝내 안 들을 땐 여 선생, 우리 조선공산당 기체 아래 뭉쳐있는 당원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300만입니다. 300만. 300만의 당원이 총 걸기한다면 그깟 미군 하나가 문제될 상식도이까? 박 선생, 선생이 뭐라 하든 당장 정부를 세우는 이들 반대입니다. 에이, 답답한 양반. 여보시오, 여 선생. 내가 정부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나 자신의 영달을 위한 탐욕의 소치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소. 나는 오직 모양 선생을 우리 조선 인민의 지도자로. 박 선생은 나 여운형을 떠받들기 위해서 그런 주장을 한다면서 어째서 조선 공산당은 따로 만드셨어? 조선 공산당을 만들 땐 나하고 일반과의 협의도 없지 않았소? 여운형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다. 아니, 도무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었다. 박헌영이 서울에 올라온 것은 잘 알고 있는 처지였으나 그동안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는지 통 소식이 없던 사람이 불쑥 만나자고 해서 만나주었더니 정부 수립을 서둘러야 한다는 얘기다. 박헌영의 속셈은 뭘까? 청계천가 쌍과부집에서 여운형과 감정이 사나워진 채 헤어져 숙소로 돌아오니 거기엔 벌써부터 이주하, 김삼룡, 허헌, 이강국, 이관술의 조선공산당 수뇌 인물들이 모여 박헌영이 돌아오기만 눈이 빠지게 기다리고 있었다. 몽양과의 회담 결과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틀렸어. 예? 틀리다니요. 알고 보니 맹꽁이야. 모양은 맹꽁이? 내가 그토록 알아듣기 쉽도록 얘기를 해줘도 맥혀야 말이지. 그럼 인민공화국 정부를 세우자는 데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더란 말인가요? 반대고 뭐고 하여간 그 사람의 꿍꿍이 속을 알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박 선생은 어떻게 하실 작정이십니까? 정부 수립 공작을 포기하실 작정이십니까? 무슨 소리? 아니 가만, 몽양을 내가 한번 만나서 설득을 해볼까요? 그럴 필요는 없어요. 설득하고 말고 시일도 없고. 그러시다면은 건국준비위원회 임시 전국 대표 회의를 소집하도록 지령을 내려. 그건 건준 위원장인 몽양의 선악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승낙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시일하고 장소를 정해서 소집하면 그뿐이야. 몽양이 그랬다는 걸 알면 가만히 있겠소? 인민 대표 회의를 소집해 놓고 하루 전에 통고를 해요. 이러저러해서 건준의 전국 인민 대표 회의를 소집했으니 그날 나와 달라. 그리고 회의 당일에 전격적으로 조선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하도록 공작을 해두는 게요. 이는 건준 내에 우리 측 위원수가 많은 것을 기화로 밀고 나가면 될 게 아니겠소. 모양이들 압도적인 수의 힘이 어쩌겠소.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일이지. 내 의견이 어떻소? 대단히 좋은 의견입니다. 헌데 시일과 장소는 언제 어디로 정하실 작정이십니까? 시일은 미군이 입성하기 전에 하는 게 좋겠는데. 허나 미군은 6일 아니면 7일에 들어올 거라는데 시일이 너무 촉박하지 않겠습니까? 불과 2, 3일 여유밖에 없겠는데 언제 지방이 지령을 내리고 대표자를 올라오라 하겠습니까? 그것도 그렇긴 한데 하여간 사람을 내려보내는 한이 있더라도 9월 7일 뒤로 남기는 일은 없도록 해요. 알겠소? 예. 9월 7일까지라 해도 시일이 촉박하긴 합니다만 하여간 해보도록 하죠. 이러한 타협을 한 뒤에도 그들은 인민공화국 수립을 선포한 뒤 정부 강요를 구성하는 데 있어서
누굴 어느 자리에 앉힐 것인가를 수기하기에 반이 깊은 줄도 몰랐다. 한편 9월 2일 도쿄만 미조리 함상에서 일본한테 정식으로 항복을 받은 메가더는 다음 날인 9월 3일 해리스 준장이야 31명의 선발대를 비행기 편으로 조선에 파견하는 한편 그와 동시에 조선에 진주할 하지중장 휘하의 제24군을 24척의 미 해군 소회정에 분승시켜 오키나와를 떠나도록 했다. 미군 선발대인 해리스 준장 일행이 조선 호텔의 여장을 푼 거의 비슷한 시간인 9월 6일 오후 2시쯤 개동 한학수의 집에는 김병로, 조병옥, 이인 등 10여 명이 모여 벌써 20일 가까이 끌어온 정당 발기의 마지막 손질을 하고 있었다. 이만하면 아주 제제다사야. 이제 더 추천할 만한 사람은 없겠지. 참여할 만한 사람은 거진 다 참여했지만 고하 선생이 빠지고 보니 어쩐지 이 빠진 질그릇 같아. 그 말끝마다 고하. 고하가 아니면 정당이 안 된다던가. 나라가 서기 전엔 정당은 안 하겠다는 사람을 가지고 왜 자꾸 그러는 게야? 몸뚱이만 있고 머리가 없으니 하는 소리 아닌가? 여기 있는 사람들은 어때서? 유석이만 꽁지 노릇하기가 서운해서 그래? 꽁지야 애산이지. 내가 머리가 되면 애산이 심술을 부리고 떨어져 나가버릴 것 같아서 그러는 게. 그만들 해두라고. 고한테 내 다시 설득하도록 해볼 테니까. 우선 발기 선언만이라도 해놓고 보자고. 그럼 다음에 명칭이 문제인데 당명을 뭐라 한다? 한국 국민당이 어떻겠소? 민세가 만든 당이 국민당인데 민세의 당하고 똑같은 당명을 쓸 수야 없잖아. 참 그렇지. 민세가 만든 당이 국민당이었지. 가까운걸. 민주당이라고 하는 게 어떻겠어? 앞으로 민주주의의 국가로서 민주적인 정부를 갖게 될 공산이 크니까. 민주당? 그거 좋겠소이다. 그냥 민주당이라고 할 게 아니라 여기 있는 여러분은 모두 대한민국 임시정부 법통을 지지하는 분뿐이니 그러한 의사도 표시할 겸 한국민주당이라고 하죠. 한국민주당이라. 당명이야 민주당이나 한국민주당이나 매 한 가지니 그것도 무방하겠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오? 한국민주당 좋소? 좋습니다. 반대 의견은 없구먼. 그럼 한국민주당으로 정하기로 하지. 이때 마침 만재홍과 같이 국민당을 하고 있는 유옥겸이가 찾아왔다. 아니 희다리가 어떻게 여길 다 찾아왔나? 희달은 유옥겸의 아명이었다. 왜? 난 피다른 종자인가 와선 안 되고 민세하고 설산이 꼭 나더러 갚아야 한다고 그래서 찾아왔어. 왜? 민세하고 설산이 가인 합치십시다요. 합쳐? 국민당하고 여기서 지금 발기하려는 당하고 말씀이요. 민세나 설산이 찬성한답니까? 그러게 날 여기 보내지 않았소. 그거 정말 잘 생각했소이다. 어이, 왜 고웃음인가? 상산 김도연이나 홍성화가 괘씸해서 그래. 연합군 환영회에 설산 장독수를 끼워주지 않는다고 떨어져 나가더니 이제 와서 또 뭐? 해산 호랭이는 고양이 같은 건 상대조차 않는다고. 대붕이 참새 얘기를 하는 걸 봤나? 항상 참새가 대붕의 얘기를 하는 법이지. 어쨌든 그들은 국민당 측에서 걸어온 흥정을 받아들이기로 합의를 보고 정식으로 한국민주당의 발기를 선언하는 한편 발당식을 9월 16일 천도교 강당에서 가지기로 결정을 지었다.